예,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공식 소년법 전문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소년 재판을 받으러 부모님과 아이가 별 생각 없이 갔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까지 동행해서 갔는데 판사가 청천벽력 같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하여 놀란 마음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음 재판기일에 아이가 반드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아이가 수감형 처분, 6, 7, 8, 9, 10 같은 소년원 등 어떤 시설에 수감되는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판사가 소년 재판을 받는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재범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 어떤 처분을 하는 게 적당한지 살펴보기 위해서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소년분류심사원은 무조건 가야 하는 곳이냐? 그건 아니죠. 가장 가혹하고 아이한테 불이익이 되는 방법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지 무조건 가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아이는 사실 부모님과 아이를 위해 선임된 변호사의 경찰 수사 단계, 검찰 수사 단계, 법원 재판 단계에서의 대응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고 사회 내에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도록 조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기회가 지나가 버렸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상황이라면 지나간 시간을 아쉬워하는 것보다 다음 재판에 대비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음 재판에서 판사는 크게 4가지 결정 중 하나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결정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연장 결정입니다. 4주 정도 위탁을 했는데 아이가 어떤 애인지 아직 파악이 잘 안 된다. 더 들어가 있어야겠다 해서 2주, 3주씩 더 연장해서 분류심사원에 더 남아있도록 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판사는 아이를 그날 바로 풀어주면서 사회 내 처분을 내리는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1호, 2호, 3호, 4호, 5호 같은 교육을 받거나 보호관찰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는 사회봉사를 하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풀어줄 수도 있죠. 그것도 아니고 더 가혹한 처분으로서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풀어주기는 하나 이것이 진짜 풀어주는 의미가 아니라 6호나 7호, 8호, 9호, 10호 같은 소년원 등 기타 시설에 수감하는 수감형 처분을 내릴 수도 있어요. 이것은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나가는 것은 맞지만 분류심사원보다 더 가혹한 기간에 수감된다는 측면에서 좋은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판사는 이 사건을 소년재판으로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하여 형사재판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형사재판으로 넘긴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지만 소년법원 판사가 봤을 때 소년재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판단은 사실 형사재판을 통해서 소년원보다 더 엄중한 시설 기관인 교도소에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판단으로 형사재판으로 넘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중 가장 좋은 결정이 뭐예요? 당연히 사회 내 처분입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즉시 아이를 접견 가서 아이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알려줘야 할 것이며 부모님 반성문, 아이 반성문, 부모님 탄원서, 아이 교육 등 다 안내해서 판사한테 제대로 된 반성문 탄원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줘야 할 것이며 지나간 수사 기록과 아이 성향, 가정 환경 등을 변호사가 꼼꼼히 분석하여 판사에게 제대로 된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이 되어 아이가 재범 가능성이 낮고 풀려나도 충분히 괜찮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에 더하여 다음 재판 기일에 아이와 변호사가 함께 가서 아이에게 최대한 좋은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구두 변론을 통해 판사를 설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아이가 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이 시점에서 부모님이 아이를 위해 해야 할 일이고 또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소년재판 전문 변호사 조기현이었습니다.